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 토론하는 부토방 TV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입니다. 언제 와도 사람이 참 많죠. 마포구와 성동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4분 21초부터 들으시면 되고, 마포구의 미래가 밝은 이유를 듣고 싶으시다면 5분 27초부터 들으시면 되고, 규제 정책에 대한 예상을 듣고 싶으시다면 5분 50초부터 들으시면 편하십니다. 이 활기찬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의 부동산 투자 가치는 무엇일까?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성장할 부동산 투자처일까요? 오늘은 이 거리를 배경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 흐름, 그리고 마포구의 현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중간 제 질문에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그냥 정보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동산이 많이 하락했던 시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서울 집값, 한동안 참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죠. 2020년, 2021년엔 너무 올랐고, 그 뒤로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정책 변화로 조정이 길어졌습니다. 2021년 말에는 충격적인 대하락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2021년 말에 정권 교체의 예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권의 기조가 어떠냐에 따라 기대감과 불안감은 증시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을 예측한 수요들이 몰리면서 급등을 했지만 6.27 대책으로 갭 투자와 대출이 조여지면서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완전 얼어붙고 거래량이 급감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정권이 바뀌면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민생지원금 같은 여러 정책들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이 높아진 약점을 주택담보대출 조이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을 보니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주택을 통한 대출과 전세를 이용한 매수가 영원히 금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라도 투자에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 마포구가 주목받는 이유. 요즘 특히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마포구입니다. 과거엔 상수, 홍대, 연남으로 대표되는 상권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주거지로서의 가치도 다시 평가받고 있어요. 왜일까요? 일단 교통. 마포구 대표역은 홍대 입구역, 합정역, 신촌역, 공덕역 등등 집객력 높은 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이유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강남, 용산, 목동 같은 지역들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 말은 곧 매수하려면 실거주 목적이고 자금 증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포구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금 여유 있는 투자자들이 비규제 지역 중 괜찮은 입지를 찾아 몰리는 구조가 형성된 거죠. 정책은 아직 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의 빈틈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 마포는 타이밍이 좋은 지역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세 번째 이야기, 성동구도 마찬가지지만 비교는 어렵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외 지역 중 수혜 지역은 마포뿐만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주목받는 지역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수동, 금호동, 옥수역, 응봉역 이쪽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 입지 탄탄하고 공급 부족하죠.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마포냐 성동이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것. 왜냐하면 성동구는 이미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가 아파트가 많이 몰린 지역입니다. 단순히 투자금만 비교한다면
성동구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즉, 고급 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성동은 떠오르는 고급지, 마포는 안정된 주거지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마포의 미래. 그렇다면 마포는 성동구에게 항상 다음 순위의 급지로 분류될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포구가 성동구를 앞지를 가능성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DMC는 멀지만 공덕역과 마레프까지는 큰 영향권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마포구와 성동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바로 붙어 있는데 묶이지 않은 호재지역인 것이죠. 예전에 규제지역 외에 경기도를 지나 인천까지 풍선 효과가 있던 것과 비슷한 반응인 것입니다. 9월 7일 대책의 내용은 공급 대책과 LTV 40%,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원 한도인데 이 규제 또한 적절한 유동성 조이기라고 보입니다. 6월 규제도 유동성 조이기인데 내년 이후 규제도 유동성 규제일까요?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라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마포구와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전 지역이거나 수도권 전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4일 최신 정보를 보자면 이제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 한도, 25억 이하는 4억 원 한도, 15억 이하는 6억 원 한도로 유동성 규제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토허제 확대는 안 나온 만큼 수도권 외곽 풍선 효과는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동구와 마포구 등 22억 원, 23억 실거래가 아파트들이 25억까지 끌어올려지는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홍대 입구역을 걸으면서 서울 부동산의 현재 흐름, 마포구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성동과의 차이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마포와 성동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최근 상승세가 뚜렷하고 성동은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 마포는 용산과 종로, 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입지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입지 안목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음 규제 정책의 예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 주제도 여러분 의견에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지역을 걸으며 부동산과 도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